너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은 게 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제가 함께 살고 있는 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려동물 과연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허경 선생님 동물 좋아하시나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좋아했던 것 같은데 군대 가서 아, 그때 이제 부대에 있는 짬타이거가 있었어요. 잔반을 먹고 이제 살이 토실토실하게 오른 볼이라는 짬타이거가 있었는데 예, 너무 귀엽고 이렇게 그 사람 손을 타서 그런지 잘 안겼거든요. 금방 사람들한테 잘 왔고. 예, 잘 안기는 고양이는 이게 처음이라 그런지 되게 좀 새롭고 되게 힐링되는 그런 느낌을 받은 뒤로는 네, 동물을 되게 좋아하게 됐습니다. 네. 좋아해요? 저는 동물을 정말 좋아해요. 네, 저 동물 유튜브도 자주 보거든요. 제가 너무 키우고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데 틈틈이 빈틈을 보일 때마다 뭐 지나가는 강아지 귀엽다라고 한마디 하면은 기를까? 데려올까? 둘째 데려올까? 이런 식으로 예, 온갖 방식으로 구스르고 있는데 절대 안 통해요. 굉장히 제가 한번 크게 혼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여러 차례 혼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물에 대한 애정은 식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은 저희 집에 계신 분께 한번 다시 재고해 주시기를. 그래서 이 이야기를 주제로 잡은 게 아닌가. 네,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동물을 키우는 게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을 사실은 진료실 내에서도 실제로 종종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허경 선생님은 좀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이제 도움이 된다 많이 말씀을 드려요. 특히 우울, 불안으로 병원에 많이 오시는데 네, 여기에 둘 다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실제로 보기도 했죠. 이게 최근에 기억나는 일이 불안이랑 불면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약을 이제 계속 늘려가고 꽤 쓰는데도 불구하고 수면이 잡히지를 않으신데 조절이 안 되는 건. 근데 한참 안 오시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서 불안하죠. 잘 지내시나 했는데 한참 뒤에 이제 오셔서는 그동안 잘 지냈다, 약 없이도 잘 주무셨다, 강아지를 키우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뒤로 이제 잠을 잘 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동물을 키우는 게 왜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이유는 이 동물과의 어떤 애착관계의 형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동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죠. 뭐 강아지는 조금 더 잘 앵기고 고양이는 좀 더 도도하고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동물을 키우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친구가 나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좀 많다라는 얘기들을 해주세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동물들이 이제 사람에게 애정 표현을 한다는 건데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하고 나아가서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 또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상처들, 심리적인 고통, 상처는 되게 사람한테 오기 마련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상처를 덮기 위해서는 또 어떤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경험하는 게 중요한데 한번 상처를 크게 받으신 분들은 다시 그런 관계를 경험하는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죠. 그럴 때 동물이 대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반려동물들은 이제 주인을 외적인 조건으로 평가하지 않죠.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이제 말을 하지 않아서 좋다, 또 주인을 먼저 떠나는 법도 없습니다.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좀 도와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 진정으로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것,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동물이 사람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기 효능감의 상승도 좀 될 수 있겠는데요. 이 반려동물은 어쨌든 1차적으로는 주인의 케어 없이는 생존하기가 좀 어려운 존재잖아요. 주인의 손길을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데 이 내 손길을 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쑥쑥 자라나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한 생명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결국에 손상받은 자존감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또 부수적이면서도 이 중요한 효과로 강제적인 산책이 있죠. 네. 그렇죠. 특히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뭐 견종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산책을 꼭 시켜줘야 하잖아요. 이게 혼자서는 가기 힘들지만 무기력하다 해도 이제 나가고 싶어하는 강아지를 보면 막 낑낑대고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몸을 움직이게 됐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 주말 좀 무기력한 거 잘 이겨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바깥 활동을 하나 둘씩 늘려갈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뭐 우울감을 회복하게 하는 반려동물의 효과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반려동물과의 어떤 스킨십을 통해서 얻는 촉각적인 자극도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애착 인형
또는 애착 이불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 이유가 아직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마음을 다독일 만한 어떤 심리적인 힘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을 좀 쓰다듬어 줄 그런 도구들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보드라운 촉각의 인형이나 헝겊이나 뭐 이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게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 심리적인 상처를 받은 분들의 경우는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다독거려줄 수단, 외부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견디기 힘든 어떤 우울감이나 충동 이런 것들이 들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약을 쓰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 리스트를 만들어 볼 때 먼저 얘기를 해주시는 것들이 우리 반려견, 우리 강아지를 좀 쓰다듬을 때 그 부드러운 느낌에서 안정감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이 종종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네. 부드러운 촉감, 그리고 따뜻한 온도.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거 제가 생각만 해도 좀 안정이 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영상에서 좀 자세히 한번 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ESA, 이게 이제 정서적 지원 동물, 그래서 영어로는 Emotional Support Animal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직접 저한테 이제 소견서를 부탁하신 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 주변에 다른 정신과 선생님이 소견서 드린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행기에 타려고 네네. 하는데 이 동물이 나의 불안 조절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나의 아. 정서적 지지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동물이기 때문에 네네네. 같이 타야 된다라는 그런 소견서를 받아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여행을 할 때 비행기에 같이 타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네. 2003년부터 미국에서는 이게 인증이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해요. 어쨌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도 반려동물이 이런 심리적 안정,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반려동물이 주는 심리적인 이점은 확실한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동물을 키운다는 게 쉽게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제 뭐 덜컥 들였다가 금세 내가 이제 안 키우고 싶어, 마음이 바뀌었어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하고, 한번 키우기로 했다고 한다면은 이 동물들이 주는 무한한 사랑만큼 나도 이 아이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겠다라는 정도의 결심과 각오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부담으로 다가오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상황은 그렇다 치지만 막상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은 게 반려식물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반려식물? 네. 가져오는 동안 저는 어느 정도 그 부담을 가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네.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제가 함께 살고 있는 반려식물인데요. 정확히 2018년 5월부터 저와 함께 했어요. 그 세브란스 병원에 골반 같은 강사실에서 햇빛도 잘 못 보고 색깔이 조금 다소 약간 아주 푸르지는 않은 게 지금도 좀 마음이 아픈데, 제 자리가 좀 안쪽이어가지고 햇빛을 많이 못 본 탓이 아닐까 싶고요. 어쨌든 저와 함께 그 2년간의 희노애락을 함께 하고 지금은 제 진료실에서 하루하루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식물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에 좀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동물만큼 이 친구가 막 저에게 와서 부비거나 먼저 뭐 의사를 표현하거나 그러지는 못하지만 정말 좀 하루하루가 다르다? 지금 안쪽에도 지금 새 그러네. 줄기들이 자라나고 있는데, 네, 여기는 파릇파릇합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좀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애정이 많이 생기고 가끔은 좀 말도 걸게 되고요. 제 고민을 좀 털어놓게 되기도 하고. 요즘 많이 힘들어서. 이 친구가 없으면 참 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부담도 되고 헤어지게 됐을 때 그런 상실감도 너무 크니까 반려식물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하루 루틴이 좀 그래요. 딱 아침에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식물들이 이렇게 진료실에 있는 거 보거든요. 병원에. 네, 또 안정이 됩니다. 네. 오늘은 반려동물 그리고 이 반려식물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까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결론은 매우 된다는 거고요. 생명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을 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의 결심은 섰지만 정말로 괜찮을까라는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권유를 드립니다. 나는 반려동물, 반려식물 키우면서 이랬다. 경험 나눠주시는 것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컨텐츠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